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자, 오늘은 7월 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네. 어제 엄청 덥다가 소나기가 한번 저녁에 내렸죠. 저희 동네 안 나왔어. 아, 그래요? 잘 때 왔나? 아, 저녁 6시 7시 왔는데 뭘 자. 아유 그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예? 그 되게 국지성이었나 보다. 아, 그래요? 집이 어디죠? 그 저희 송파역 쪽인데. 아, 그래요? 아, 좋은데 또 사시는구나. 아니 뭔 상관이에요 그게. 좋은 데는 소나기도 안 내는 모양이네. 아니, 어제 저는 여기 뭐 저 연희동 녹화하고 있었는데 네. 와, 비가 정말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길에 막 그 물 찬 데도 막 있고 그 정도였어요? 예. 아, 좋은 동네 살아야 됩니다. 자, 비도 안 오는. 예, 그나저나 트럼프는 또 방위비 얘기를 해버리네. 그러네요. 방위비. 자, 그래서 하여튼 과연 트럼프가 또 우리한테 이거 얘기할 것 같긴 했는데 네. 결국 이제 했고요. 네. 우리나라 뭐 또 독일 얘기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 물론 우리나라에 필요하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필요만으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국이 네. 다 필요한 건데. 그거 설득해도 안 된다면서요? 사실 그 관련된 콘텐츠는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이 저희 압권 채널에다가 그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뉴스에서도 그 얘기를 권 팀장님 좀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박병창 이사는 어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 시장에서는 2분기가 저점인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조금 전에 보셨던 김두원 부장이 오늘 인덱스 시간에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주도주가 계속 갈 것인지 해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잘 가던 주식들이 꽤 있는데 네. 그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갈 것인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하네요. 네. 자, 그럼 먼저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비 진짜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어제 그 창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네. 서울이랑 연락을 하는데 서울에 뭐 비가 엄청 온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수원쯤 지나고 있었는데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갖고 비가 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와이프가 집에 물이 샌다고. 아, 왜 물이 새? 그랬더니 비가 온대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나는 안 오는데. 근데 댁이 어디죠? 저는 양천구 쪽입니다. 아, 그래. 우리는 비가 많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영등포에서 기차가 섰어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그래. 우리 동네 섰다니까. 대방동. 송파 살아야 돼. 괜히 뭐 강남 사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면요. 다우존스 지수는 0.3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3%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07% 하락했는데요. 저 어제 그 기차 타고 온 거는 그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갔다 왔습니다. 네네네. 그 기사, 그거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소개해 한번 주실 좀 거죠? 소개해드릴 네. 겁니다. 아, 근데 큰일 났네 또. 왜요? 집 사주라고. 권 팀장 집 사줘야 된다고. 사줘라. 또. 얼마인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 네, 그리고 저 3% 마우스 좀 사주시라고. 아니, 가만히 계세요. 3% 핫딜가로 집이 좀 나오는 거 그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 뉴스의 증시에 대한 해설은 마땅한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관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관세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릴 건데요. 뭐 한국이 그 관세가 몇 %가 나왔다 이 얘기는 어제 이미 다들 알려졌으니까 네. 이 관세에 대한 해설과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에다 뽑았던 27번 관세 번복했다라는 얘기는 파브스지에서 냈어요. 그러면서 그 뭐 8월 1일이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관세 통보했다라는 게 굉장히 강경한 톤으로 얘기는 했지만 네. 파브스에서는 이거는 타코다. 또 도망쳤다. 그러니까 7월 9일 날 낸다 그래놓고서 8월 1일로 또 도망쳤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뱅크의 분석가들은 관세 유예를 예상을 했고 추가 양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극단적 관세 위협에 물러설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MBC 같은 경우에도 그 NBC입니다. MBC 네. 아니고 네. NBC, 네. 미국의 MBC는 시장에서는 이미 8일 시한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일에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날짜가 정해지고 나니까 한 달 미뤄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물어본 겁니다. 8월 1일이 시한이 확고하냐? 네. 그랬더니 나는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좀 더 시니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한테 맞는 입장이니까 네. 야 우리 조금 여기서 정해주는 시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 국가에서 여러 국가를 상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게 또 저러네 그러면서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언론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열받아갖고 또 막 이번엔 안 받고 막 이럴까봐 걱정되네요. 그런 걱정되긴 합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국의 방위비는 스스로 분담을 해야 된다. 한국은 너무 적게 지불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하고 그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상하는 내용을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얘기를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 행정부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럼 지금 미국이랑 한국이 뭔가 협상을 좀 주고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중에 뭐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밀고 당기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던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하고 뭐 러트닉 장관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무부나 USTR하고 한국 정부가 협상하고 있는 내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외신에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 고위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말레이시아 고위 관계자가 싱가포르 매체하고 했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부 대표나 기존 협상을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한다.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하고 미국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것이 협상 내용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방위비를 얘기하는데 이게 방위비라는 게 그 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을 올린다 그러면은 그 주한미군이 지금 3끼를 먹다가 5끼를 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뭐 아파트를 좀 더 좋은 아파트로 막사를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바꿔야 돼요. 그 건설비 인건비라고 하셨었죠? 예, 그때? 예. 그러니까 주둔비를 내주는 건데 주둔비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들어가는 돈은 거의 비슷할 텐데. 예.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은 100% 지금 우리가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돈을 정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10배를 늘리겠다. 네. 그러면 10배의 미군이 올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위비를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일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협상은 이걸로 안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토가 이제 나토에서 얘기하는 방위비는 국방비의 5%, 네. 자기 나라 국방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네. 주둔 비용을 10배를 늘릴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뉴스의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다들 뭐 꿍시렁꿍시렁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덜 꿍시렁거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적으로 매우 유감이다. 열심히 했는데 관세가 높아졌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일본은 올라갔죠. 1%포인트가 네, 1% 올라갔으니까.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거죠. 네. 네. 최종적으로 숫자 나올 때까지는
뭐 그냥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요즘에 좀 계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35%까지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5가 나오니까 네. 그거 봐란 말이야. 내가 지금 협상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일본에서는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그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국내 정치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5% 나오니까 뭐 협상을 잘했네 못했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또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1%포인트 올라갔으면은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안 그래도 좀 선거 앞두고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협상 잘하니까 10%포인트 낮춘 거 아니야라는 얘기와 여기서 정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기보다 내부 정치. 그러니까 일본 내부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지금 이 관세 문제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확산이 되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좀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얘기 아까 좀 전에 드렸고요. 협상을 계속 하긴 하겠지만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하고 네. 이 협상 파트너가 하는 얘기는 다르다라고 네. 해서 약간은 좀 까칠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도 바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랑 같은 25%를 부과받았단 말이지. 네. 이게 우리 캄보디아 요런 데들하고 우리 또 달라. 아, 일본에서? 아니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네. 네, 거긴 높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런 데는 높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 미국에 대한 항의하지만 국내적으로는 바란 말이야. 우리가 협상을 잘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 일본 수준으로 네. 받은 거 아니냐.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가 35% 받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우리가 좀 좋은 제안 했는데 왜 미국이 좀 이걸 안 받아주지? 네. 라는 얘기가 좀 태국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2조 8,900억 달러 정도의 대미 흑자를 5년간 70%를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태국은. 그리고 양자 무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미국에 제출을 했고 농산물 공산품을 개방하고 뭐 보잉 비행기 그리고 에너지 이런 거 사겠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 미국산 밀 수입량 5년간 최소 100톤 이상 늘린다는 취지의 계약을 할 거다. 계약 규모는 1조 7천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 협상할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까칠하게 보면 미국에서 바라는 건 자동차일 거예요. 네. 자동차 수입하라고. 우리나라 수출을 네. 많이 하는 게 지금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좀 덜 하라고요? 그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기 때문에 네. 그럼 미국에서 자동차를 잘 파는 그리고 심지어 미국 차보다 더 잘 파는 일본 토요타. 일본 토요타, 한국의 현대차 여기가 제일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미국 수출에서도 한 현대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한 50% 정도 되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제일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자동차 관세입니다. 근데 자동차 관세는 지금 상호 관세가 아니라 품목 관세로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상 쪽에서는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만 어떻게 하든 이 품목 관세를 좀 한번 낮춰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려요. 네. 네. 이거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말을 좀 조심스럽게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네.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을 걸고 있어요. 야, 조선 우리 없이 할 수 있냐? 네. 이거 걸고 있고 반도체 우리 없이 할 수 있냐? 그리고 LNG 우리 없이 할 수 있냐? 우리가 사야 되는데. 우리가 사야 되고 니네 할라 그러면은 FLNG 그 LNG 플랜트 어떻게 네네. 만들 거며 그 LNG 뭘로 실어 날릴 건데 이런 걸로 좀 협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풀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법. 네.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농산물도 이제
소고기 우리나라 소고기 엄청 먹습니다. 그 중에 1위는 압도적으로 미국산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30개월령 수입 확대 뭐 이런 것들도 좀 협상 카드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은 좀 애매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국방비는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거슬리는 친구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방위비를 늘리게 우리가 국방비를 늘리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국방비도 우리나라가 늘린다는 부분들은 미국한테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양해군 네. 지금은 연안해군 중심으로 돼 있지만 그 태평양의 1도련선, 2도련선을 막는데 우리나라가 태평양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춘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협상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복잡한 협상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레파토리 네. 거기 우리나라가 다 지켜주고 니네 누가 구해줬어 요 얘기 6.25 때 누가 구해줬어 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협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구리관세 얘기가 좀 나왔던 네. 것들이 좀 화제가 좀 됐습니다. 네, 워낙 뭐 중요한 뉴스라 조금 길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아이고,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길어. 지났네요. 너무 많이 네, 지났다. 두 번째 뉴스 바로 갈까요? 두 번째부터는 빨리빨리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이제 25% 인항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바닥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바닥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어제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닝 쇼크에 비해서는 좀 덜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그 재고 평가 1조 원 네. 이 부분들이 좀 나중에 컨퍼런스 콜에서 저는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어제 네.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과 뭐 확인을 이런 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주진 않아요. 근데 나왔던 얘기가 그 1조 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중국에 이제 규제가 생겨가지고 미국이 중국에다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 뭐 미국의 빅테크가 파운드리로 주문했던 거나 HBM2 같은 거를 못 사가가지고 네. 1조 원의 재고 충당금을 쌓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올해 초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중국향 HBM 별로 안 많아가지고 혹은 중국 빅테크가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AI 반도체를 주문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죠.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1조 원 충당금을 쌓았다? 별로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럼 제가 어제 취재했던 내용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HBM3E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네. 작년 내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밖으로만 그런 식으로 그 희망 회로를 돌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실제 생산을 했어요. 실제 생산을 했고 아이고야. 네. 퀄리티 결국 못 맞춰가지고 이거 못 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디램 기본 설계부터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디램 1B 라인에서 만들었던 디램으로 만들었던 HBM 못 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재고 충당을 했다라는 거는 거의 버린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적으로 책정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검토와 평가에 네.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들을 인정하고 정리한 거다라는 얘기들을 근데 이게 좀 해요. 만들어 놨어. 이게 그 퀄 테스트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원래 양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양산 일단 한 다음에 퀄 테스트해?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예. 여기 완전 소설이에요. 예. 네. 이거는 확인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쪽에 엔지니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을 네, 맞춰야 네, 된다라는 네. 거를. 근데 위에다가는 된다고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 찍으라 그랬겠죠. 근데 안 돼. 이건 이제 뇌피셜이니까 예. 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여튼 퀄 테스트는 안 됐고.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계속 그거 안 된다고 네.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걸 계속 된다
그 위에서는 야 그래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 조금 이거는 기본 설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 설계하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네. 그렇게 하겠어. 뭐 대충 분위기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뇌피셜이고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추측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뭐 제가 뇌피셜이라고 얘기는 드리죠. 네. 근데 여튼 알겠습니다. 예, 어떤 정도 톤인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듣는 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유 나 원래 이거 길게 하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디 어디 창원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네, 창원 가서 네. 그 SMR 봤습니다. SMR. 아, SMR 봤어요? 네. 어. 뉴스케일 SMR. 오. 그러니까 통으로 다 본 건 아니고 네. 일부를 좀 봤는데 보니까 여기가 신기하더만요. 이렇게 네.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주조부터 최종 완성까지 다 하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고철을 사다가 네. 녹여가지고 괴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주조. 그게 주조. 네. 그 다음에 그걸 땅땅땅땅땅땅 때려가지고 단조. 를 만들고 최종 조립까지 하는 조립까지. 게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오겠네요. 그냥 고철 한번 만들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이게 그럼 SMR이 이게 뭐냐 그 전에 뭐 뉴스케일 뭐 소설을 쓰네 팩트나 전달해라 팩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SMR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게 뉴스케일에서 6개를 주문을 했다가 네. 이게 그 발전을 하게 된 거기서 좀 잘 안 됐대요. 프로젝트가 좀 깨졌대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그런 걸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짓지 않아도 주문은 먼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기본적인 완전히 다 만드는 것까지는 몰라도 네. 이 그 뒤 옆에 껍데기 이런 거 단조로 땅땅땅땅땅땅 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땅땅땅땅이 망치로 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17,000톤짜리 프레스가 아, 네. 이렇게 되는 네. 그런 거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6기짜리가 실패를 했어도 네. 그 6기는 이미 주문이 들어왔고 두산은 그러니까 이제 SMR의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깨졌다고 해서 그 만들던 거를 돈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뉴스케일에서 주문을 했고 네. 6기가 이제 캔슬이 돼가지고 그럼 만들던 거 좀 보관 좀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12기짜리가 또 나와가지고 그 12기가 그럼 6기 보관하는 거에 6개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이 풀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SMR의 문제는 제가 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SMR을 못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SMR을 만드는 거 그냥 만들 수 있다. 네. 그건 준비가 다 돼 있고 만들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뭔가를 가봤더니 그럼 이걸로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리고 이게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소형 원전은 뭐 사람 사는 데로부터 뭐 몇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안전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잘 안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SMR 파운드리를 만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만들라고 하면 그냥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만들 수 있고 돌아가게. 예, 예. 아, 거기 그래요? 설계에 나오는 성능도 다 나오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발전을 하는 건 뉴스케일에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인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법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서 전기를 팔아서 얼마를 벌 것이며 여기가 막혀 있는 거지 만드는 거는 이미 다 돼 있다. 근데 그건 뉴스케일이 해야 될 일이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뒤에 빌은 뭐 하고 있냐? 네. 그때 6개 만들으라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다 만든 건 아니고 네. 일부 만들어 놓고 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건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데 이거 뭐 짓기로 시작하고 나서부터 만들면 너무 늦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주문 들어와 있는 게 있어갖고 6개 만들던 게 있고 12개 또 만들던 게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가스터빈인데 네. 가스터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스터빈 그 블레이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옆에 사람 보이네요. 어디? 오른쪽 아래 사람. 이 보니까 여기 블레이드가 되게 높은 온도에서 잘 버티게끔 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그럼 이게 엄청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가지면 안 되니까 하얗게 돼 있는 게 세라믹으로 한번 씌운 거거든요. 너무 뜨거운 네. 거 보호하려고. 그럼 이 쇠가 엄청 딱딱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진짜 눈곱만한 구멍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박 뚫려 있는데 블레이드 안에요? 예, 예. 네. 바바바바바박 뚫려 있으면은 거기서 공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뜨거운 게 쇠에 직접 닿으면은 네. 쇠가 다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구멍을 바바바바바 뚫어가지고 그 바람이 열로부터 또 쇠를 보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정밀하게 돼 있는 그런 터빈인데 네. 여기도 이미 주문은 끝났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해가지고 네. 이거 누가 쓰겠냐 그랬는데 지금 뭐 G인이 G맨스니 이런 데들 네. 한 28년, 29년까지 꽉 차가지고 네. 여기도 이미 풀캐파에서 번호표 뽑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것도 당연히 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SMR이 좀 규모가 작은 줄 알았는데 저기 보니까 저것도 되게 크네. 이거는 가스터빈. 그러면 네. 저 SMR용 가스터빈이 아니고 예. 그냥 가스터빈? 예. SMR이 있고 가스터빈이 있고 네, 네, 세계에서 5개국만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스터빈 진짜 그거는 대단히 그 공학의 정말 최첨단이죠. 예. 네. 저 금요일 날 압권에서 네. 풀로 다시 할게요. 이거 아쉽네. 이거 오늘 좀 이거 전해드렸어요. 오늘 재밌는데 이거. 예. 여튼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갔더니 이런 거 만들고 또 SMR 만들고 하는 거 쭉 잘 보고 오셨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 결론은? 꽉 찼습니다. 캐파가 꽉 찼다. 예. 주문 다 소화 못할 정도다. 번호표 뽑으면은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증설 투자 승인 나 있습니다. 네. 주가는 많이 올랐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엄청 많이 올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두산은 참 두산이 진짜 힘들던 게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네, 거기 막 다 팔고 뭐. 그 얘기도 긴 시간대는 하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두산 에너빌리티 다녀오실 때 또 어제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래갖고 우리 권 팀장님도 샌들 신고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미처 샌들이 없어서 네. 그냥 뭐 이렇게 워커 같은 거 신고 갔다 오신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오늘이라도 좀 소개해드리자. 네. 드리지 못해 사주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소개는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뉴 발란스 발란스는 새로 좀 잡는 게 좋죠. 네. 뉴 발란스 매우 가벼운. 요게 무슨 요즘은 신발들이 무슨 소리인지 참 다 가볍다. 그죠? 맞아요. 어떻게 신발이 이렇게 가벼워? 뉴발란스 샌들 요거 흰색 검정색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남녀 공용으로 신으실 수 있고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 있습니다. 220부터 290까지.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발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10mm 단위로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샌들 여름에 시원하게 비 와도 안전하게 바닥도 이게 미끄럼 방지를 또 잘 해놨더라고요. 네. 요 뉴발란스. 이거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군요. 요거? 네. 제조국 대한민국. 와. 마데인 코리아. 이거 단가 나옵니까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제조국 대한민국. 그러네. 네, 보통 제조국은 중국이나 뭐 그렇지. 그 말레이시아 써 있는데. 디자인 바이 뭐, 네, 뭐 어쩌고 디자인 그렇죠. 이런 건데. 이건 와. 제조국 대한민국 써 있네. 국산 제품입니다. 네. 뉴 발란스 샌들 네. 흰색과 검정색 아주 가볍게 커플로 신으셔도 좋겠다, 그죠? 좋겠네요. 부부가. 네. 자, 그렇게 샌들 신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커플티 하나 저희가 입고 있죠. 네. 저랑 우리 이주호 기자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검정색이야. 근데 안 이게- 보이냐 잘? 여기 자, 요런 거. 스투시가 보여야 되는데 스투시가 안 보이면 안 되죠. 네. 네. 자, 우리 권 기자님도 지금 이게 뒷면. 거기 이제 뒷면이 스투시가 되게 요즘 핫한 브랜드라면서요. 그렇죠. 네. 예, 젊은 분들은 그냥 스투시 하나 없으면 많이 네. 입고 다니시죠. 요거 보셨죠? 요 마크. 요거. 그래서 이게 그 스트릿 브랜드로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요. 뭐 거의 한 1980년대 뭐 이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입고 계시죠. 젊으신 분들, 힙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입어. 저도 없었어요. 저도 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 이제 오늘 하나 장만. 장만합니다. 나도 이제 한 5살 어려진다. 예, 스투시는 예, 젊은 분들 사이에 아주 인기 많은. 저도 이제 이건 이쁘다. 뒷부분 로고죠. 난 이 로고를 보고 난 맨 처음 저게 뭔가 했어요. 그냥 뭐 난 이제 몰랐으니까 스투시를. 네. 근데 물어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이거 없으면 거의 이렇게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라고. 아니, 요즘 진짜로. 핸드폰 보지 마시고 딱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아라. 스투시는 꼭 보입니다. 아, 진짜 그 정도로 많이 그래요? 입고 다니시긴 해요. 네. 자, 스투시 요거는 저희가 49,000원에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하여튼 요 당구공 8번 당구공 요것도 좀 귀여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요것도 한번 저희 링크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디자인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천이 또 좋더라 이게. 예. 그러네요. 천이 그냥 저 시중에 막 싸게 파는 면티랑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네. 네, 두툼하네요. 요런 건 사면 자주 입게 되고 또 오래 입게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 사서 뭐 두세 번 입다 그냥 안 입는 거보다는 아, 스투시 이거 한 49,000원 사서 여름 내내 입고 다음 해도 입으면 이게 훨씬 더 싼 거예요 사실. 그런 한 번 거, 입는데 얘는 뭐 300원이면 걔는 오히려 3,000원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자주 입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래도 좀 재질이 좋은 걸 한번 여러분들 사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가격이면 그 우리 그냥 좀 이름 모를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요즘 이 정도 가격은 하잖아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스투시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죠. 네. 네. 내가 옛날에 그 테무에서 한참 샀잖아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네, 입었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네. 안 살라고 테무. 아, 테무 알리 좀 샀는데 끊으십니까? 나는 이제 몇 번 입으니 몇 번 못 입더라고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게 싼 게 아니에요. 네. 10,000원짜리 한 번 사갖고 한 번 입었어. 한 번 입는데 10,000원이잖아.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샀는데 20번 입어서 한 번 입는데 걔는 그쵸, 그쵸. 500원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싼 거라고 막 그냥 살 게 아니더라고요. 예,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제 알리테무 저는 끊습니다. 아, 괜히 에? 왜요? 완전 끊었어요 저는 이제 안 사요 거기서. 오. 안 산다고. 알리테무에서. 괜히 우리가 입었다가 아저씨들이 입는다고 이제 젊은 분들 안 입나 모르겠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우리 권순혜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 링크 따라가시면 스투시, 면티 그리고 뉴발란스 샌들 이거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